안녕하세요. 귀농생활을 알리는 브이로그 장담TV의 마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귀농 작물로 버섯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귀농하기 전에는 버섯을 잘 알지 못했어요. 버섯을 잘 먹지도 못했고 종류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저희가 쓰는 양송이 버섯, 이렇게 물 생기는 버섯 있죠. 고기 구울 때 같이 이렇게 놔두면 물이 생겨가지고 소금 한두 알 넣고 먹는 그 양송이 버섯, 그리고 표고버섯, 그리고 찌개에 들어가는 느타리 버섯, 뭐 요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뭐 그마저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버섯 샤브샤브 먹으러 가면은 그냥 주는 버섯들, 그게 그냥 버섯이구나,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귀농작물로 버섯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귀농한 이 홍성이라는 곳은 버섯을 키우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표고버섯 농가 몇 군데 이렇게만 있고, 또 주변에는 또 없었기 때문에 버섯이 버섯으로 귀농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마루는 왜 버섯을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루는 이제 귀농하러 내려왔던 게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쉬러 내려왔다가 귀농을 결심하게 됐는데, 귀농에 대한 생각은 미리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준비를 했었냐면은, 이제 저 앞쪽에 저희 그 아버지 명의의 이제 땅이 있어요. 산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귀농을 좀 10년 후, 뭐 7년 후 이때 하기 위해서 이제 해마다 보로새 나무하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보로새 나무를 심다가 이게 보로새가 이런 낮은 산에서는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호두나무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호두나무로 전환을 한 이유는 충남 천안 쪽에 호두과자가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에 어떤 태풍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태풍이 되게 좀 세게 강하게 불어가지고 천안 호두과자의 원료로 쓰이는 그 호두나무가 굉장히 많이 부러지고 유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호두과자를 만드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신문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골집 앞에도 호두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해마다 굉장히 잘 따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도 안 먹고 퇴비나 비료를 안 줘도 되고 그냥 해마다 잘 따먹고 있었어요. 뭐 양이 많진 않지만. 그래서 있는 산을 그냥 놀리기는 뭐 하니까 거기다가 호두나무 묘목을 좀 심어 놓으면, 이게 계량종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차부터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토종 같은 경우에는 7년에서 8년 정도 있어야 이제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먼 시간을 두고 봄, 가을 해가지고 한 20주에서 30주 정도 해서 한 1년에 한 50주 정도를 심고 있었던 터예요. 근데 어쨌든 귀농에 관심이 있으니까 귀농 귀촌 박람회에는 해마다 다녔었거든요. 근데 사실 별게 없다가 희한하게도 그 해에 2015년도죠. 그때 결정을 하고 귀농 귀촌 박람회에 갔는데 버섯이라는 품종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버섯이 송화버섯이었습니다. 추제 이유를 쓰고 있는 송화버섯, 그리고 또 다른 게 송이버섯.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인공 재배가 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버섯균은 크게 자남균하고 담남균으로 나뉘는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담남균이라고 해서 얘에 대해 조직을 떼가지고 조직 배양을 하거나 또는 포자 분리를 했을 때 모균의 형질을 그냥 거의 그대로 갖고 오는데, 자남균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변이가 심해가지고 모균을 조직 분리를 한다거나 또는 포자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질이 쉽게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균에 대한 보관이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품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품종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은 좀 과장된 얘기가 많아요. 이 얘기는 좀 나중에 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버섯이라는 거를 접하게 됐고, 얘기를 들어보니 얘는 시설 재배에다가 뭐 자기네들 말로는 판로도 다 제공을 해주고 키우는 방법도 다 알려주겠다. 그러니 개발 호재가 있는 이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짓고 버섯 재배사 한 동을 짓고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하루에 일은 2~3시간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달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게다가 이거는 이제 네 땅이고 네 집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으니 이 땅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말을 잘 믿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버섯으로 시설 재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밖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맛은 어떤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버섯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들렸던 버섯 분양사무소는 물론이고요,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그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다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하고, 그리고 또 녹음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버섯을 잘 모르니까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 녹음을 해서 다시 듣고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가서 물어보고, 이걸 굉장히 이제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사무소에서 했던 말들의 대부분은 약간 과장된 내용이 많아요. 과장된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좀 제외하더라도 확실한 장점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덥지 않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시골 분들이 굉장히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떼학볕 밑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열사병에 걸리거든요.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 이제 새까맣게 타고 막 끓리고 까매지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에 저는 사실 밭농사를 할 자신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거는 시설 재배고 시설 안에서 재배하는구나. 그리고 항상 같은 온도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크게 날씨라던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섯을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생으로 먹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뭐 찌개에 들어있는 버섯을 먹었으니까 이게 뭐 식감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버섯 재배사를 하시는 분한테 가서 그 버섯을 주시길래 한번 먹어봤는데 향이 은은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잘 팔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이 버섯의 모양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농장을 찾아가면요, 잘 안 된 버섯동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쵸? 네, 안 된 건 잘 안 보여줘요. 그리고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좋은 것만. 그래야 이 사람이 이 버섯을 하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안 좋은 걸 보여주는 건 자기 치부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 좋은 거를 보여줍니다. 좋은 걸 딱 봤는데 우와, 이 크기가요, 지금은 이제 송화버섯, 송화구 버섯, 추재 이유를 쓰는 버섯들의 크기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처음에 접했던 송화버섯은 정말 컸어요. 거의 이만했습니다. 주먹만하게 큰 버섯들이 일주기 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대도 굉장히 두꺼워서 이 대도 찢어서 먹으면 이 갓보다 머리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크기도 큰데다가 모양도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반해버리고 나는 왜 지금까지 이런 버섯을 한 번도 못 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이제 관심이 있어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이게 수요가 제법 많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 처음에는 관심도 없던 차종이 나 저거 살까? 하고 알아보고 있으면요, 길가에 그 차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저 차도 그 차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송화버섯이라는 걸 알고 찾아보기 시작하니까요, 마트에서도 얘를 팔고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팔고 있고,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식을 하길래 먹어봤더니 되게 맛있어. 근데 이 생각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그 맛을 보고 막 사가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사업성도 있고 판로도 괜찮겠는데? 지금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IT를 했던 저로서는 이거 온라인을 잘만 이용하면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겠다, 잘 팔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하나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아무리 제가 IT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쇼핑몰이 됐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이지 쇼핑몰에 입점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았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운영을 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쪽으로 어느 정도 전까지 올라서기 전에는 어딘가에서 수매라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해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무리 기술을 배우고 시작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손에 익지 않을 것이고 시행착오가 있을 건데, 그 기간 동안은 누군가가 내가 재배한 버섯을 가져가 주기만 한다면 1년, 2년 후에는 확실히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버섯 재배를 귀농 품목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봤던 버섯이 송이버섯하고 송화버섯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송이버섯을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송화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품종이란 말이에요. 얘는 원래는 표고의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온성 품종이에요. 저온성. 추제이유라는 동일 종균만 쓰고 있지만 얘는 저온성 품종이라서 굉장히 천천히 키워요. 낮은 온도에서 10도 미만의 온도에서 굉장히 천천히 키우기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고 향긋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품종 자체가 새로운 품종이란 말이에요. 이름도 송화버섯이라는 새로운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알리는데 시간이 좀 들어갈 것 같았고,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일부러 캐러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송이버섯은 비싸다라는 원래 비싼 버섯이라는 인식도 있고, 고급 버섯이라는 인식도 있고, 그래서 송이를 하고 싶었는데 그 송이버섯을 하는 데를 찾아갔더니 걔네는 소매를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개인 판매를 하면 안 된대요. 전체 물량을 자기네한테 넘겨줘야 된대요. 자기네는 화장품 회사나 또는 제약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량 그쪽으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을 해가지고는 크게 수익성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제가 시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만약에 같은 양을 얘네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매번 같은 양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열심히 해도 뭔가 사업이 커가고 확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매가 가능한 데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송이버섯을 하는 데도 별로 없었고, 그걸 못 찾아서 그래서 송화버섯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송화버섯을 선택을 하면서 처음에는 분양으로 들어가려고 하긴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분양을 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지를 받을 때도 다 같이 한 번에 받고, 또 여러 군데가 모여 있으니까 그거를 수매하던 업체도 이제 거기를 들려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판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또는 배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간에 위로도 하고 노하우도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버섯 재배동을 한 동밖에 못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집이 일산에 있는데 굳이 거기에 집을 하나 짓는 돈도 좀 아까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땅이 그렇게 뭐 효용 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그런 호재들을 갖다 붙여서 땅값을 좀 올려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버섯 재배동을 한 동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나중에 사업이 성장이 됐을 때는 내가 분양을 받은 땅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버섯 재배사를 한 동을 더 늘리려고 했을 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하는 대로 들어갈지, 아니면 연고가 있는 우리 시골로 와서 어차피 땅은 있으니까 거기에 분양을 받느니 그 돈이면 여기
여기다가 2동이나 3동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골로 충남 홍성으로 내려와서 버섯 재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귀농 작물로 버섯 재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아직도 송화버섯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버섯 재배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또 이게 실패를 하던 성공을 하던 그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블로그에다 이제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올려놨었어요. 버섯 재배사 지을 때부터 행사를 나가는 것들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현실에 대한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버섯 재배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쉽다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버섯 재배는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일도 그 많은 쉽지 않은 일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힘든 것들을 나름의 노하우로 견뎌냈을 때, 그때 그제서야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귀농 작물로 버섯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버섯은 충분히 귀농 작물로 매력이 있는 그런 작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작물을 하면서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실패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